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중은행권에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에 이 디지털 월렛, 디지털 지갑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디지털 지갑을 출시를 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더 이상 근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손에 잡을 수 있는 자산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블록체인 지갑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어떤 분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갑 사업자로는 블록체인 지갑 사업자로는 가장 오래된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오 트러스트라는 곳인데요. 예. 유민호 이사님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 블록체인 산업의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이 지갑 관련 사업에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지갑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도 이제 블록체인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지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매일 지갑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언뜻 블록체인 지갑이 무엇인지 사실 좀 감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지갑이 좀 뭔가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네.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네. NFT도 그렇고. 그런 자산들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갑이라는 원래 명칭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저희가 지갑을 보면 그 안에 뭐 현금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신용카드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신분증도 들어가 있고 네. 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이 그 이제 블록체인 지갑 안에도 어떤 자산을 담고 있다든지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결제를 하는데 쓴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들을 이제 증명하는 데 쓴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칭해서 이제 지갑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지갑과 개념 자체는 비슷한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지갑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 되는데 블록체인이 이제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솔라나 다양한 것들이 네, 나오고 다양한 있죠. 것들이 네.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동작하는 아니면 만들어지는 어떤 자산들을 담아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에는. 그리고 그 담아놓을 수 있는 이제 뭐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 담아놓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거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담을 수 있는 이제 지갑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내 서비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지갑 서비스를 이제 찾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 이제 지갑 서비스를 직접 만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갑이 아까 지갑에 뭐 신용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금 당연히 만질 수 눈에 보이잖아요. 신용카드도 사실은 뭐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간에 내 은행의 계좌가 있고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이 카드랑 연결해서 이제 지불을 하는 건데 결국엔 항상 어딘가에 제가 제 자산을 넣어놓고 그 재산을 이제 그 지갑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 같거든요. 블록체인의 그런 자산들도 이 무언가 지갑에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갑이 다른 기능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공개된 원장 뭐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장부죠, 장부, 네, 공개된 장부인 장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은행의 어떤 그 계좌번호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소에 어떤 자산이 얼만큼 담겨 있다는 건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공개된 장부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대신에 그 자산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 자산을 뭐 옮기고 싶다거나 이럴 때에는 내가 그 주소의 주인이라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증명해주는 역할을 사실 지갑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 어떤 주소에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는지는 공개된 장부, 블록체인에 누구나 다 저장되어 볼 수 있는 있고, 거고요. 네, 네. 그걸 실제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지갑을 갖고 있는 이제 지갑의 소유주가 이제 증명하면서 그 자산들이 옮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임을 증명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주소도 볼 수 있고 지갑 주소, 그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소 내 거야라고 해서 이 주소에 있는 돈을 이만큼 어디 다른 주소로 옮길 거야 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본인임을 증명을 해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면 약간 기본적인 약간 암호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예. 없는 네.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그 이제 두 개의 키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어떤 금고라고 그냥 한번 해보죠. 네. 보통 우리가 금고에 열쇠가 있으면 내가 잠그는 열쇠하고 내가 여는 열쇠를 하나를 가지고 잠그기도 하고 네. 열기도 하고 이렇게 동일하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쓰는 암호 기술은 내가 잠글 수 있는 어떤 열쇠와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를 분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열쇠는 잠글 수만 있고 요걸로 잠궈 왔다면 그거에 쌍이 되는 다른 열쇠로만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제가 열쇠를 이제 한 쌍을 만들어서 요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앵커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린 열쇠를 가지고 저한테 어떤 비밀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을 때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잠가서 저한테 주는 거죠. 그럼 그게 그 금고가 막 왔다 갔다 하던 중간에는 잠그는 열쇠만 갖고 계시니까 누가 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받아가지고 저만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키를 이제 공개 키라고 그러고 이제 누구한테든 똑같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만 가지고 있는 키를 이제 개인 키라고 그럽니다. 요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반대로도 동작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키로 잠가 놓으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공개 키로 다 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면 사실 뭐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에는 별로 쓸모가 의미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누구든 다 열 수 있으니까. 네. 대신에 이게 내가 보낸 메시지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앵커님이 저한테 그 이 금고에다가 뭐 그 오진석이란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적어가지고 금고에 담아서 제 열쇠로 잠가서 이제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앵커님이 이게 열리는 걸 봤더니 내가 쌍으로 돼 있는 이제 개인 키를 가지고 이게 잠근 게 맞네. 요걸 일단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네. 네. 두 번째로는 보내달라고 했던 메시지를 제가 썼잖아요. 네. 그걸 이제 확인하면서 두 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그 요거랑 쌍이 되는 개인 키라는 걸 가지고 있구나. 요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런 이제 과정을 약간 전자서명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어떤 자산들을 주소에 이제 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소유주라는 걸 증명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공개키라는 걸 가지고 공개키에서 이제 주소를 만들어내요. 요건 사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정보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주소가 맞다는 어떤 증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뭐 하나를 보낼 거야. 요런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내 열쇠로 잠가 놓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보고 이게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네 지금 예. 보내겠다고 하는 게 그걸 증명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럼 이 주소의 소유주가 맞으니까 그 비트코인이 이제 원하는 주소대로 이렇게 송금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그쵸, 지금 그쵸. 뉴스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의 주인을 찾지 못하는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이런 말도 들었던 적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열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 열쇠를 이제 정말로 잊어버리게 된다면 즉 키 값을 저희가 이제 뭐 잃어버리는 거겠죠. 네, 어떤 써놓은 뭐 종이가 뭐 어디 사라진다거나. 네. 이러면 비밀번호 찾기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이게 나만 가지고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그걸 그냥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이제 저조차도 증명할 방법이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산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는. 그리고 만약에 그 내가 갖고 있는 개인 키를 이제 사실 우리의 열쇠는 사실 뭐 물리적으로 돼 있는 열쇠들도 많지만 요 이제 블록체인에서 쓰는 열쇠들은 사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딘가에 적어놨던 어떤 디지털화된 열쇠를 다른 사람이 훔쳐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주소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증명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개인 키를 잘 보호하거나 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걸 살짝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거기에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나와 있고 이 자산을 내가 보내고 싶을 때는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보내고 받는 과정에는 내가 이 지갑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열쇠, 키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문자 숫자 열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걔를 입력하고 이만큼 돈 보낼 거예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언제든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키가 두 개가 있고 이거를 공개하는 것과 나만 알고 있는 게 있다. 이런 개괄적인 개념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게 쓰이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게 실제로는 사실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개인 키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막 알아가면서 네, 신경 서비스를 쓰진 않으니까요.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지갑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대신 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갑 프로그램이 이제 해주는 역할들은 그 개인 키를 안에다가 이제 안전히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디다 뭐 송금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NFT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싶을 때 그런 아까 전자서명과 같은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대신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떤 뭐 그게 뭐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모바일 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긴 하드웨어일 수도 있는데 예. 내가 누군가에게 뭐 어떤 자산을 전송을 하겠다, 디지털한 자산을 전송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그냥 똑같이 앱에서 우리 은행 송금할 때랑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어떤 주소에 얼마만큼의 자산을 보낼래?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이제 뭐 화면 같은 게 나오게 되고 그걸 확인하면 실제로 이제 전송이 되고 요렇게 그냥 실제로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해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네,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은행이라고 그러면 은행은 이제 은행 서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게 그쵸. 되는데 예. 요건 이제 그 개인 키라는 걸 이제 그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 요런 컨셉으로 동작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하드웨어 월렛이라는 걸 가지고 나오셨는데 온라인상에 있는 그 지갑들이 해킹이라는 거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 월렛이 나온 거잖아요. 요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하드웨어 월렛이라고도 부르고 사실 뭐 콜드 월렛, 핫 월렛 뭐 이렇게도 이제 네, 핫 월렛, 콜드 콜드 월렛. 월렛. 네, 네. 요것도 좀 차갑고 헷갈리네요. 뜨겁고.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핫, 콜드 요걸 나누는 건 내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갑 소프트웨어가 지갑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핫 월렛이라고 그러고요. 전기를 네. 쓰고 있으니까. 전기를 쓰고 네. 있으니까 뜨겁나 네, 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장치나 어떤 기계에 그런 지갑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콜드 월렛.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지금 가지고 나오신 하드웨어 월렛이 있는데 잠깐 들어서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고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속에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전송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아까 말씀드린 개인 키를 이제 보호하고 키를 있고, 보호하고. 네, 요건 사실 이제 쓰지 않을 때는 얘는 이제 인터넷 기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네. 들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요걸 요 안에 있는 어떤 자산을 이제 다른 쪽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요 기기하고 요 하드웨어 지갑 콜드월렛하고 이제 모바일에 있는 앱을 연결시킵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주소에 얼마만큼의 자산을 보내겠다 이런 화면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 앱에서 이제 조작을 한 다음에 실제로 보내겠다고 하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어떤 정보들이 이제 이제 콜드 월렛으로 넘어오게 되고 예. 요 위에 이제 화면 안에 이제 뭐 어떤 주소에 뭐 비트코인 몇 개를 보낼 건데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럼 그걸 내가 이제 갖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 지문 센서 같은 지문 것들. 인식입니까? 네. 그래서 지문으로 이게 내가 지금 보내려는 게 맞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전송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콜드월렛, 핫월렛 모두 자산을 보관도 하고 전송도 하고 이런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지갑을 아까 사업자 대기업이라든지 뭔가 금융권이라든지 진출할 때마다 지갑들을 만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지갑들이 좀 필요한 걸까요? 왜 지갑을 만드는 것인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이 되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나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사실 되게 다양한 체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의 하나의 별도의 체인이 그 세상이 있고 존재하고 네, 이더리움 별도가 있고 네. 뭐 이렇게 각각의 별도가 솔라나 있는 뭐 거죠. 등등 다양하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을 뭐 메인넷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 메인넷들마다 이제 요 메인넷을 지원하는 어떤 지갑들이 이제 별도로 필요하게 된 거예요. 네. 비트코인을 보내는 뭐 기술적인 방법과 이더리움을 보내는 기술적인 방법이 다르니까 비트코인용 지갑이 있고 네. 이더리움 지갑이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메인넷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0개를 넘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메인넷들이 있는데 각각마다 이제 자기네들 그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이제 지갑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지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어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미국 스타벅스죠. 그렇죠. 예. 미국 스타벅스죠. 예. 미국 스타벅스도 이제 그 멤버십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쵸. 이제 오디세이라는 네. 멤버십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런 내 서비스를 하려고 봤더니 그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갑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이미 있던 지갑들 중에서 그걸 그냥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 서비스에 맞는 지갑을 만들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하려면 내 서비스에 이렇게 탁 핏이 맞아 있는 이런 지갑이 호환이 잘 되는. 호환이 더 잘 되는 그런 지갑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별도의 지갑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들이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서비스에 사용되는 지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갑이 자산의 보관과 전송 요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이 지갑이 서비스에서도 어떻게 활용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뭐 웹3라고 이제 부르죠. 웹 1에서 2.0에서 이제 3.0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웹3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정보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컨셉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써왔던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어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정한 다음에 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가입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그쵸.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거 대신에 회원님을 인증하고 그렇죠. 회원님을 네. 인증해서 이제 그 회원으로서 이제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웹3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회원 가입들을 이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 지갑을 그 웹3 서비스에 그냥 연결을 해요. 연결하면. 네.
지갑 주소는 요건데 그게 요 지갑 주소가 나임이 맞아 이런 거 증명함으로써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서비스에서는 이 지갑 주소에는 지금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뭐 요런 자산들이 없으면 지금 요런 서비스는 아직 못 써. 요런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오픈시라는 뭐 NFT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NFT 거래소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제가 뭐 그런데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지갑을 그냥 연결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거기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NFT를 그냥 내가 지갑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가입 단계가 필요 없는 간편 로그인 같네요. 네, 네. 네, 비슷하죠. 네, 컨셉으로 보면. 그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큰 회사의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면 내 정보 다 줘야 되고 그렇죠. 뭔가 내가 의리되고 종속되는 느낌인데 이제 웹3에서 지갑을 쓰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이걸 활용하니까 1대1의 개념이 생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서비스들마다 호환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어떤 그 A라는 서비스에서 쓰던 어떤 정보들이 예. 다른 서비스에서는 비밀번호 맨날 바꿔야 네, 되고요. 네. 뭐 쓸 수가 없다든지, 예.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제 웹3에서는 그 정보들이 사실 다 지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갖고 있던 정보도 사실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어떤 정보들도 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호환성들이 이제 더 확보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탈퇴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탈퇴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네, 그런 그런데 이제 네. 호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는 이제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를 쓸 때마다 이게 각 토큰이나 코인이 호환이 안 되니까 각 지갑을 따로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뭐 어떤 비트코인 시스템, 이더리움 시스템 안에 있는 서비스를 할 때마다 지갑을 만들어야 된다면 지갑만 수십 개가 되고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서비스를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지갑은 각각을 막 만들어야 되고 예. 내가 서비스를 쓸 때마다 지갑이 따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개의 이제 블록체인들을 이제 한 번에 지원해주는 이제 지갑들 서비스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도 이제 그런 지갑 서비스이고 그래서 메인넷들은 굉장히 블록체인들은 이제 파편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거기에 있는 각각의 자산들을 이제 지갑 하나에서 이제 관리하는 뭐 이런 그 종류의 이제 지갑들을 이제 멀티체인이 이제 지원되는 지갑들, 멀티체인이다. 네, 지갑들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뭐 카드로 생각하면 여기에 달러도 넣을 수 있고 러시아 돈도 넣을 수 있고 한국 돈도 넣을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통용되는 뭔가 어떤 슈퍼카드 같은 거 느낌인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제 지원되는 지갑들, 서비스가 되고 있는 지갑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은행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실물 경제에 있는 화폐 같은 것도 같이 담는다거나 이 디지털 지갑 형태로 좀 폭넓게 운영되는 지갑도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CBDC라고 불리는 네.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저희 뭐 원화나 아니면 예.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시키려는 이제 움직임들은 있고, 그게 아직 뭐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완료되었다거나 뭐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수순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금융권에서 어떤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근데 그런 서비스들은 얘가 제도나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아닌 서비스들이 이제 나눠지게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제도의 이제 추이 같은 걸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대신에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갑은 필요한 거죠. 네, 지갑에 이제 자산들을 담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지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준비들을 이제 미리 시작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하던 간에 지금의 이제 계좌라는 거에서 하나 더 넘어간 지갑이 꼭 필요하니까 그걸 준비하는 단계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도 담기고 싶으면 법정 화폐를 블록체인화하는 CBDC를 거치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월렛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이 상당히 뭐 침체되어 있다.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월렛의 판매량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뭐 크립토 윈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곤 있는데 사실 전에 한 번 또 있었죠. 크립토 윈터가 2018년도부터 이제 19년도로 예. 이어지는. 네. 그때랑 이제 지금의 윈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든 블록체인이든 이게 이게 길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확신이 없던 그런 의구심이 시기인 많았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장이 이제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남은 걸 다 정리하고 떠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지갑이 필요 없죠. 난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약간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 이게 시장은 점점 얼어붙고 뭐 가격도 이제 뭐 막 떨어지고 네. 뭐 이렇게 예. 하지만 이게 길게 보면 요 블록체인이나 웹3라는 트렌드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얘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들은 계속 동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뭐 지갑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하드웨어 지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사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이 하드웨어 지갑은 금고 느낌인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가 지갑은 그냥 정말 쓰는 카드 같은 느낌으로 해서 당장 필요하고 안 쓰고 안 팔려고 하는 자산들은 이제 거기다가 넣어놓고 보관해놓고 잊고 있고 그다음 지금 당장 이제 거래에 쓰거나 하려고 하는 지갑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에다 하드월렛에 담아놓는 건 거죠. 그렇게 좀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예전에는 좀 더 금고에 좀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콜드 월렛이. 네, 지금은 콜드 월렛을 가지고도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는 이제 콜드 월렛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트렌드도 좀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하나의 지갑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담아놓으면 사실 위험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한번 뭐 잃어버린다거나 네.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찔하네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갑을 이제 여러 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각각 용도별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어떤 건 이제 가벼운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예. 목적으로 쓰고, 어떤 건 뭐 투자 목적으로 쓰고, 어떤 건 그냥 보관하는 금고 목적으로 쓰고, 뭐 이런 트렌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갑 하나에도 또 다양한 그 계좌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고도 또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뭐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한계가 사실 없습니다.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계정을 뭐 숫자 나는 1번 계정 만들래, 2번 계정 만들래 이런 식으로 네. 그걸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의 그 개수가 사실 한정이 없다 보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뭐 거의 무한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통 근데 지갑들이 그 서비스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미트 같은 한도를 좀 정해놓고는 있는데 보통 뭐 한 100개, 200개 정도의 계정 정도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계정에 다양한 자산들을 나눠 담아 놓을 수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계정들이 하나의 지갑에 들어있는 계정이야라고도 또 모르는 건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 그게 하나의 재밌네요. 지갑인지 네. 뭐 나눠져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블록체인 공개된 정보만 네. 보고는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지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지갑이라고 하면은 그냥 부수적인 장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갑 산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제 창업 단계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지갑 사업을 해 오셨는데 많은 수요와 많은 굴곡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창업을 네. 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첫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2017년도는 어떤 때였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관심이 한참 많이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뭐지? 뭐 이런 걸 하던 시기였고, 이제 그때에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실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트레이딩이었죠. 뭐 네. 사서 돈 거래죠. 네. 네.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 팔고 뭐 예.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쓰고 있던 서비스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지갑들의 쓰임은 어떤 거였냐면 말 그대로 개인 금고였습니다. 예. 네, 거래소는 그때 당시에는 뭐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있었는데 그 거래소들도 안전하지 않고 해킹을 당하면 이제 내 자산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거래소에는 내가 뭐 팔거나 살 때만 그냥 담아두고 있다가 실제 보관할 때 이제 하드웨어 지갑 같은 곳에 이제 예. 빼놓는 거죠.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9년도 동안은 이제 그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는 뭐 그런 시기를 좀 지나서 2020년도에 이제 나왔던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그 주요한 키워드는 디파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탈중앙 금융. 탈중앙 금융이죠. 네. Decentralized Finance라는 그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 문제를 풀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서비스들인데 뭐 예를 들면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어디에 예치를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거나 네. 은행 역할이네요. 은행 네. 역할이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상자산을 그 맡겨놓고 담보로 맡겨놓고 그걸로 대출을 대출 받는 받을 수도 거야. 있고. 뭐 이런 네. 종류의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 이용하려면 이제 지갑이 필요해진 그렇겠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핫월렛이 됐던 아니면 콜드월렛이 됐던 그런 종류의 이제 지갑들을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예. 그 전에는 지갑을 이제 보관만 하고 있었던 목적이었다면 그런 디파이와 같은 어떤 서비스가 나올 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어떤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갑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네, 트렌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 21년도부터 사실은 나왔던 트렌드는 NFT라는 그쵸. 트렌드가 나왔죠. 네. 그래서 NFT를 가지고 사실 NFT는 그 뭐 어떤 뭐 저작권을 뭐 보호한다거나 뭐 이런 데도 쓸 수 있지만 사실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는 약간 그릇이 되는 기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게임 아이템일 수도 있고 뭐 디지털 아트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자산화할 수 있는 토큰화할 수 있는 이제 자산의 종류가 많아지기 시작한 네.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원래 사실 블록체인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한 건 아닌데 이 NF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들을 이제 접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작년부터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금융 서비스만 있었던 거죠. 디파이라고 불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다양화되기 시작하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NFT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유틸리티화, 쓸 수 있는 토큰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많이 지갑이 쓰일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트래블룰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송금할 때 얼마 이상 돈을 보내면 암호화폐를 보내면 신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갑을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갑으로 이제 신원 증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그 트래블룰이라는 건 이제 거래소에서 뭐 다른 거래소로 이제 이동할 때 그 누구한테 보냈는지 뭐 예. 이런 걸 이제 증명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 있고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그럴 나눠질 수 수 있겠죠. 있을 거잖아요. 예. 거래소는 말씀하신 거래소는 중앙 거래소죠? 네, 그 중앙화된 네, 정부의 법 하에서 이제 작동하는 작동하고 네, 있는 원화 거고, 거래소. 네, 원화 개인 거래소인 지갑 거죠. 간의 거래는 블록체인 위에서 발생하는 거래고요.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 있고 개인 지갑에서 또 다른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는데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트래블룰은 아직 이제 적용되지 않은 이런 상태고요. 기술적으로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에는 이제 내 개인 지갑의 주소를 거래소의 이제 시스템에 등록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거래소에서 그 지갑을 호환을 하지 못하면 좀 보내기가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고. 네, 그걸 호환이 되지 않아서 그 내 지갑 주소를 등록하지 못하면 뭐 그 리미트가 정해져 있다고 예. 알고 있어요. 이체 한도 같은 네, 것이 이체 한도가 뭐 100만 원 이렇게 예. 정해져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은 이제 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당연할 것도 같은 것이 이 블록체인 상에서의 아까 우리가 지갑 주소가 어떤 현실 세상의 내 지갑이다라고 하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로운 자산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세금을 매겨야 되고 어떤 시민이 어떤 국민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 거래소를 돈이 벗어나는 순간 그 돈을 이제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해킹이라든지 네. 보안 얘기일 것 같아요. 해킹, 뭐 탈취, 뭐 그리고 해킹이 됐다 이런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갑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개인 키인데 지갑을 이제 어떤 종류의 지갑이든 지갑을 처음에 설치해서 초기화를 하다 보면 이 지갑을 내가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내가 깔아놓은 지갑 앱을 뭐 지우거나 이럴 때 다시 내 개인 키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알려줘요. 이제 보통은 뭐 니모닉 코드라든지 아니면 시드 프레이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영어 단어들 단어의 나열이군요. 네, 그 뭐 12개 영어 단어일 수도 있고 24개 영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영어 단어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영어 단어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어 단어이지만 그 영어 단어가 내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는 정보인 거죠. 그렇다는 건 그 영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지갑의 주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들을 좀 고민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갑들을 한 지갑 안에 모든 자산들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네. 지갑들을 좀 나눠서 사용하는 게 사용 목적들별로 이제 나눠서 자산들을 보관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갑을 쓸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자주 쓰는 그냥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네. 그럴 때 쓰는 이제 지갑이 아예 별도로 있고요. 따로따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다른 서비스들을 위한 지갑은 사실 별도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좀 많은 자산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드웨어 지갑에 담아놓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 지갑으로 나누어서 담아 놓으면 해킹이라든지 뭐 보안이 낮아지는 데서는 좀 위험이 적겠습니까? 네, 하나 이제 요새는 피싱 같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이트에 갔다가 이제 지갑이 해킹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하나의 지갑이 해킹되면 나머지의 내 모든 자산들을 이제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 놓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킹되는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 어떤 NFT를 예를 들어 무료로 줄 테니까 네 지갑 한번 연결해봐라고 하고 연결한 다음에 어떤 해킹 사건들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지갑을 연결한 것만으로 제 지갑에 있는 자산을 누군가가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그 자산들, 어떤 토큰들이나 NFT들이 이제 블록체인 위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약간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런 자산들이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이렇게 돼요. 네, 계약서 같은 건 거죠. 계약서 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을 들여다보면 이 A라는 주소에 있는 사람은 이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어라는 어떤 정보가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지갑을 연결한다고 할 때 하는 동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주소에 있는 자산을 제가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리로 저 사람이 내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고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모르는 상태로 허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그 주소에 있는 자산들을 옮겨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피싱이군요, 피싱.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피싱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가장 많이 해킹이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쓸 때 궁금한 게 이제 하드웨어를 갖고 나오셨는데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좋습니까? 안전상으로 하드웨어가 좀 낫습니까? 그런 피싱과 관련해서는 그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해서 더 안전해지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컨트랙트 위에 있는 어떤 권한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한번 피싱에 당했다면 이제 그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해서 이제 막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예. 대신에 하드웨어 지갑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건 얘가 그냥 핸드폰 앱에서 그냥 보는 어떤 화면을 예. 내가 다시 한번 승인하려고 그럴 때 지갑 안에 한 번 더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위험을 어떤 내포하고 있는 어떤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알람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100개의 자산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하드 월렛이면 연결된 상태에서 권한을 주고 다시 뺏어올 수 없으니까 내 자산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그 지갑으로 이동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 연결을 그냥 해제해버리면 도중에 그 훔쳐가는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피싱으로 이제 이미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준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콜드 월렛이라고 해도 뭐 딱 막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대신에 콜드 월렛을 이제 쓰게 되는 이유는 어찌됐던 뭐 스마트폰이 됐던 아니면 뭐 윈도우 PC가 됐던 그런 환경,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은 언제든지 무슨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피싱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서비스를 그냥 쓰고 있는데 쓰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어떤 악성 코드가 내 개인 키를 탈취해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보호될 수 있다는 게 콜드 월렛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보안적인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 한번 맞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OTP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좌번호에서 이체를 할 때 비밀번호를 인증하는 수단으로 OTP를 쓰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 전송 시에 모바일 OTP, 하드웨어 OTP라고 보면 되겠군요. 개념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OTP하고 다른 점은 OTP는 내가 잊어버리면 다시 은행에 가서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제 계속 관리해야 된다. 요거만 좀 다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면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만약에 이게 분실 가능성이 있는 덜렁거리는 성격일 경우에는 백업 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복사본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니모닉 코드라고 말씀드린 그 영어 단어들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거에 뭐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에게 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잃어버려서 이제 새로 지갑을 네. 복구해야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에 이제 지갑을 이제 새로 구매하면 내가 복구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뭐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복구할 수도 있는데 복구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그 영어 단어를 그대로 다시 입력하면 원래 있던 자산을 그냥 다시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모든 지갑들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는 그 영문 네. 키를 꼭 보관을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갑이 분명히 필요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모두 알게 됐죠.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든지 NFT의 활성화라든지 조금 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갑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조금 걸림돌이 걸림돌. 네. 된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그 어떤 지갑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처음 써보면 뭐 무슨 단어를 갑자기 잘 적어놓으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뭐 무슨 내가 이 서비스 쓸 때는 어떤 지갑을 써야 되고 저 서비스 쓸 땐 다른 지갑을 써야 되고 지갑들도 다양하게 써야 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지만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대중화에 이제 지갑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많다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이제 나오고 있는 지갑 솔루션들은
그런 이제 직접 관리하면서 느껴진 어떤 장벽들, 어려움들을 좀 낮춰주는 형태의 지갑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일까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소셜 로그인, 뭐 구글 로그인, 구글 아이디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지고 그냥 가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지갑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지갑 같은 경우도 이제 요런 디센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 그 전통적인 그런 개인 지갑이라면 저희 폴드월렛 지갑. 네. 이제 저희 또 이제 새로 준비하고 있는 위핀이라는 지갑 서비스가 있는데 걔는 사람들이 지갑이라는 걸 모르고 서비스를 썼으면 좋겠다. 네. 그게 사실은 내가 자산을 가지고 투자할 게 아니면 사실 지갑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안에 그게 뭐 게임이면 게임 서비스 안에 이제 인베드 이제 안에 그냥 탑재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지갑 서비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 아마 올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 서비스들이 이제 꽤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더 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지갑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것을 자산의 뭐 큰 거래라든지 보관 이런 용도로 쓸 사람들이 아니면 범용적으로 좀 쉽게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예전에는 블록체인을 썼다라는 것을 좀 홍보하는 편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그 어려움이라든지 난이도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좀 가리면서 쉽게 쓰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재 뭐 금융권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 지갑을 활용한 산업 서비스 어디까지 왔다고 보세요? 이제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국내에서도 거의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제 지갑 서비스를 계속 해왔고, 근데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 NFT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들이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지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인프라라는 이제 인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긴 것 같고, 올해부터.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한 이제 준비들을 이제 올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약간 새로운 지갑들이나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그 서비스들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금융권이나 대기업에서 지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나 보죠? 그 전까지는 지갑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이게 블록체인들과 연결하는 사람과 블록체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다는 걸 많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간과해왔던 같고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제도나 뭐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한몫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정말 트렌드로 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지금은 그 웹3라는 게 이제 큰 트렌드로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 네,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지갑은 사실 그 중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게 이제 인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갑에 있는 자산들을 좀 분석해 보면 그 지갑 주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지갑 사업을 하고 이 지갑 사업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 보면 이 사용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목적도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저희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개인화되어 있던 서비스들은 내가 썼던 글들이나 어떤 좋아요 행위들, 눌렀던 거? 좋아요 눌렀던 네. 거, 뭐 이런 것들의 샀던 거 뭐 이런 그렇죠. 그쵸. 네. 위주였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종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갑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다른 형태의 이제 맞춤형 개인화된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갑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정보 주권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갑 서비스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지갑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내년 정도면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업계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지갑 관련해서 예. 지금은 약간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해주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되는 종류의 서비스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러는데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인프라라 그러면 어떤 메인넷일 수도 있고, 그 메인넷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노드들을 이제 운영하는 팀들이라든지 예. 뭐 그런 그 노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어떤 검증자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도구들을 만들고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탄탄하게 좀 받쳐주기 시작해야 이제 지갑도 어찌됐던 블록체인과 연관된 어떤 생태계들이 활성화돼야지 지갑 서비스들도 활성화되게 될 테니까요. 이제 그런 인프라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제 용어 중에 다오라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탈중앙 자율 조직이죠. 여기에서 지갑의 역할도 좀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로 치면은 사원증 있어야만 이제 회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다오 같은 경우에는 지갑이 그 관문 역할을 한다고 좀 들었는데요. 다오에서의 역할은 좀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오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땐 다오는 사실 내가 어떤 내 그 신원을 사실 증명하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네, 블록체인이니까 내 신원을 사실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다오라는 어떤 조직에 기여를 이제 각자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조직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당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 다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인프라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지갑이 당연히 할 것 같다고 이제 특정 생각하고 토큰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만 이 다오는 들어갈 수 있고, 뭐 특정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다오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형식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네. 이게 금융권 대기업 얘기를 했었고 다오 얘기를 했었는데 조직의 형태와 운영 방식의 차이가 아주 극단적인 두 조직인 것 같아요. 완전 중앙형이고 되게 그 탈중앙화 탈중앙형. 방식이고. 네. 그럼 여기서 지갑을 대기업들이나 금융권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기존의 방식과 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일종의 우려 이런 건 약간 없습니까? 중앙화된 지갑의 탄생 뭐 이런 예.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당분간은 사실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탈중앙화되어 있는 상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쵸. 그거의 중간 단계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앙화된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방향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로 보면 그동안 계속 지금은 일부를 중앙화시키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탈중앙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탈중앙화된 것들이 모든 세상을 뭐 점령하거나 뭐 예. 이렇게 되진 않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도 기업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지갑들, 이제 개인들이 쓰는 지갑과는 좀 다른 형태일 내부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뭐 승인도 나와야 예. 되고 결제 라인하고 지갑하고 연결도 돼야 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지갑들도 이제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다오에서는 다오 자체를 또 운영하기 위한 어떤 지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조직 운영 될- 자금 같은 것들 필요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지갑들도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 뭐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무조건 선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브리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 지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인프라들이 계속 잘 갖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그 어떤 도구들을 좀 만들 수 있게 된다든지, 도구. 사람들이 정보를 더 잘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블록체인 안을 좀 그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중심적으로만 너무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가 이제 인프라가 단단해지지 탄탄하지 못하고.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들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예.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제대로
커나가기 좀 못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약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투자나 뭐 이런 관심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 사업하시면서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뭐 그렇게 딱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진 않은 것 아는 편이긴 한데요.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이런 생태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네. 걸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음. 그래서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만 명확하게 알더라도 그럼 그 되는 것들 안에서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지갑 관련해서 아이오 트러스트의 유민호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이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